지구가 정말 둥그다고? 이런 사고는 정말 중요해. 근데 그거는 좀 버려야 돼. 내 생각이 옳아 하면서 아무리 과학자들이 피를 통해가면서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이래버리면 과학자들 머리가 막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고는 중요한데 자기의 생각도 굽힐 줄 아는 사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부력. 빨리 나갑시다. 부력의 방향은 중력의 반대 방향이에요. 사실상 중력에 저항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찰력이랑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부력의 크기. 물에 잠긴, 이건 어려우니까 써줄게. 말이 어려워. 물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크다. 자, 이것도 적어주세요. 자, 마찰력은 접촉면의 면적과 무관했지. 얘는 질량과 무관해. 자, 부력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합니다. 부력의 크기는 어떠냐면 물 밖에서 물체의 무게와 물 밖의 무게에서 빼는 거예요. 어떻게? 물 속에서. 물 속의 무게.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가 뭉개졌어요. 모르겠으면 말해주세요. 자, 다 적었죠? 다 적었으면 한 번씩 쌤 눈 쳐다봐 주세요. 지금 나 카메라 켰지? 고마워. 자, 설명해줄게. 중력의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수조에 물이 있어요. 탁구공을 넣었어요.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겠죠. 중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힘이겠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부력하면 떠오른다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그게 부력인 거야. 근데 부력은 액체나 기체 속에서 작용한다고 했지. 이거 유체거든, 유체. 함께 말하면 유체에서 작용하는데 그래서 공기 속에서도 작용해. 그래서 헬륨 풍선이 올라가고 열기구가 뜨는 이유가 부력 때문이야. 쌤 밀도차 때문에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력 안에 사실은 밀도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 근데 그거를 수식적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가능한데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설명을 안 하는 뿐이야.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질량과 무관하다는 거야. 이게 탁구공이야. 이때의 부력의 크기와 얘가 쇠공이야. 이때의 부력의 크기랑 같아. 근데 쇠공은 가라고 탁구공은 뜨지. 첫 번째 설명은 다 같은 말이야. 근데 말만 좀 다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꽃을 보고 넌 예뻐. 이 꽃은 예뻐. 이 꽃은 아름다워. 이런 느낌이야. 쇠공은 가라앉고 탁구공은 뜨지. 첫 번째, 밀도가 달라서요. 두 번째, 중력, 무게가 달라서요. 뭐 여튼 그런 건데 일단은 질량과 무관하다는 거야. 헷갈릴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자세히 설명 못 하겠거든. 괜히 불안해가지고. 이거 설명하다 보면 너희들 헷갈릴까봐. 그래서 일단 부력에 대해서 먼저 다 설명하고 그래도 궁금하면 물어봐줘. 왜냐면 지금 부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낯설어. 근데 그 낯선 상태에서 이 모순까지 설명하려고 들으면 되게 헷갈려지거든.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해줄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잠긴 부피야. 이렇게 잠겼으면 부력의 크기는 요만큼에 대해서만 작용해. 이렇게 잠겼으면 전체에서 작용하겠지. 잠긴 만큼이 부피로 부력으로 작용한다. 그러고 탁구공이 더 커. 그러면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겠네. 이렇게? 배가 왜 물에 뜰 수 있을까 하면은 부력 때문인데 물에
잠긴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커. 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뜰 수 있는 거고. 열기구도 마찬가지예요. 공기 중에서 뜰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자, 배 같은 경우에는 니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거에 저항하는 힘, 이 배를 띄우는 힘이 바로 부력이죠. 자, 이것도 모순이야. 배는 뭘로 만들어? 철로 만들어요. 근데 철 하나 띡 하고 바닷물 얼면 가라앉죠. 근데 배는 뜨죠. 왜일까? 질문만 던지고 넘어갈게. 자, A, B, C가 있어. 나무 토막. A는 물에 가라앉았죠. 그리고 B, C는 물에 떴는데 B는 완전히 1대1 잠긴 부분과 뜬 물 위에 드러난 부분이 같아. 그리고 C는 더 위에 올라갔지. 이게 뭔 뜻이냐면 한 요 정도의 나무 토막을 갖다 뒀을 때 다 다른 나무 토막이야. 그러니까 다르게 움직이겠지. 여기에 나무 토막을 뒀을 때 A는 가라앉았고 C는 떠올랐고 B는 떠올라서 정지했다라는 뜻이야. 그거 비교하는 사진이야. 가라앉는다라는 건 뭔 뜻이냐면 중력이 부력보다 크다라는 거야. 오케이? 얘가 정지했다라는 거는 뭐겠어? 중력과 적어야겠죠? 부력이 같다는 거고. C가 떠오른다라는 거 뭐야? 중력보다 부력이 크다라는 거겠지? 역자 다 빼서 적은 거예요. 중력, 부력.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보자.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본다라는 게 그냥 실험을 통해서 보자라는 말이 똑같아. 분리. 자, 공기 중이야. 쇠공이고 그거를 저울을 통해서 했더니 20N이래. 그리고 이 쇠공의 무게가 20N이라는 거겠죠. 오케이? 그 쇠공을 물에 완전히 잠기게 뒀다. 그랬더니 어떤 힘이 생겨? 중력도 그대로 작용할 테고 물속에 완전히 잠겼으니까 뭐가 있겠어? 부력이라는 게 생겼겠지? 부력이 생겼어. 그래서 이 공을 띄우는 힘이야. 그러니까 같은 공인데 무게가 10N으로 작아졌네. 이게 뭐라는 거야? 중력이 20N만큼 작용했었더라면 부력은 10N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의 항력은 10N이 됐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때 작용하고 있는 부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건 계산 문제인데, 자 앞에 봐보자. 조금 헷갈려, 어려울 거야. 근데 이해해야만 해. 부력은 유체, 고체, 아니 액체나 기체 속에서 작용한다 했지. 그치? 이때 주변 다 공기로 채워져 있거든. 이 경우에도 부력은 작용하고 있을까? 내가 딱 설명한 내용만 갖고 설명해봐. 공기로 채워져 있어요. 저때 쇠공은 주변이 그냥 공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저때도 부력은 작용하고 있을까? 어때? 작용하고 있을 것 같아 정말? 지금 되게 머릿속에 복잡할 것 같거든. 내가 괜히 한번 추측을 해보면 어이씨 부력은 기체, 고체에 작용한다면 공기 속에서도 작용하니까 열기구 뜨고 헬륨풍선 떴잖아. 쇠공에도 마찬가지로 부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근데 왜 쇠공 왜 느낌상으로 막 쇠공에 부력이 작용하면 안 될 것 같지? 그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근데 놀랍게도 쇠공에도 이때는 부력이 작용해. 개념적으로만 보면은 상관이 없거든. 액체, 기체 속에서 물이 그 물체가 잠겨 있으면 잠긴 부피만큼 작용하는 게 부력이야. 부력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준다면 어떤 유체가 있어. 유체야. 액체든 기체든 상관없다라는 뜻이야. 거기에 물체가 이렇게 잠겨져 있다. 이거 다 유체로 채워져 있는 박스야.
그러면은 이 물체가 차지하는 요 공간 있지. 이 공간만큼 이 주변에 있는 유체가 얘를 밀어내. 근데 이게 나중에 알겠지만은 힘의 합력을 싹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은 위로 뜨는 힘이 강해. 그러니까 얘와 얘는 다 상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위로 뜨는 힘밖에 안 남거든. 이거 3차원으로 봐야지 정확해. 지금 2차원으로 그래서 그냥 애매해져. 여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튼 이 주변의 유체들이 이 공을 누르는 힘이 부력이란 말이야. 눌러서 떠오르게 하는 힘이 부력이야. 차지만 하고 있으면 돼. 부피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액체든 기체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왜? 물을 선생님의 단어만 바꿔서 공기라고 바꿔버려요. 공기. 이렇게 바꿨어. 이래도 부력은 작용해. 그냥 같은 상황인 거야. 근데 왜 여기는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너무 작아서 그래. 너무 작아서. 그 부력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 왜 작냐면 그 유체의 질량만큼 작용하는 게 부력이거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물체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 물체가 없었다라면 원래는 이 공간만큼도 같은 주변에 있는 유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유체의 질량만큼 작용하고 있는 게 부력이야. 어렵지? 그냥 듣기만 해봐. 그만큼 작용하는 게 부력인데 공기가 이만큼 차지한다 해도 얼마나 무겁겠어. 엄청 가벼울 거 아니야. 그치? 그 크기가 부력이라는데 부력은 공기의 질량만큼 작용하고 있는 것 뿐일 거야. 오케이? 근데 물은 무겁잖아. 물은 되게 밀도가 큰 물체거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놈이야. 그래서 공이 요만큼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부피를 그 부피만큼의 물의 질량이 부력의 크기야. 그래서 물에 잠기면 부력은 커지고 공기 속에서는 부력이 아주 작은 거야. 그러다 보면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된다. 오케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공기 속에서도 부력은 작용하고 있어. 근데 그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것 뿐이지. 근데 그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 뿐이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문제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이런 게 문제로 나올 거야. 그냥 공기 중에 있었을 때 추의 무게가 5N이었대. 이렇게? 걔를 물에 완전히 잠기게 했더니 3N으로 바뀌었네? 이때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몇일지 여기 적어보시고요. 이 경우는 동일한 5N짜리 추를 두 개를 결합시키고 걔를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넣은 거야. 또 동일한 크기의 부력이 작용하겠지? 그리고 중력도 동일할 테고 이때의 힘의 합력, 용수철 저울에 걸리는 힘의 크기, 무게의 크기를 작성해 보세요. 내가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그것만 기억해줘요. 부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피만 신경 쓰면 된다. 오케이?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못 필요해요. 잠깐 문제 좀 이해하고 고민했었던 걸로 만족할게요. 5N, 3N이래. 이때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조금 떴겠지. 그래서 2N이다. 이때 부력의 크기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거 하나당 5N 작용하고 위로는 2N 작용하니까 하나당 3N이거든. 근데 그게 2배래. 2개 됐으니까 6N이겠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추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중력이 전체를 10N일 거야. 근데 추 하나의 부피에 2N이었대. 그럼 추 두 개의 부피는 부피 2배 됐으니까 부력은 4N 됐겠죠.
이게 6N이다. 밑에 봐볼까요? 자, A와 B 부피가 같다. 부피가 같다. 부피가 같다라는 건 뭐야? 부력은 같을 거야, 다를 거야? A와 B의 부력은 같다, 달라? 같다. 왜냐면 부피가 잠긴 부피가 같거든. 부력은 잠긴 부피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B는 가라앉았어. A는 떠 있고. 이때 작용하는 거는 중력 혹은 부력 둘 중 두 개뿐이거든. 작용하는 힘은. 근데 B가 더 가라앉았다라는 거는 밑으로 내리는 힘, 중력이 더 강하다라는 뜻이겠지. 중력이 더 강하다라는 거는 뭐야? 질량이 누가 더 크다라는 거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9.8이 무게예요. 그러니까 무게랑 질량이랑 우리 배웠잖아. 다르다는 거. 그 다르다는 거 명확하게 구분하고 A와 B 중에 질량이 B가 더 크다라고 말해야 돼. 중력도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을 거야. 저기다 9.8 곱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건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야. 물체 자체의 질량, 성질, 변하지 않는 거, 측정 잠수에 따라 중력의 영향을 뺀 거. 자, 부력을 이용하는 거는 다양합니다. 뭐 액체 속에서 받는 거, 기체 속에서 받는 거 나누잖아. 근데 사실상 기체 속에서는 지금 선생님과 부력을 받고 있어. 근데 그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조차 안 했던 것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얘긴데 화학 시험 같은 걸 하잖아. 저울을 쓰는데 화학은 0.1g이 너무 중요해. 혹은 0.001g이 너무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화학 실험할 때는 이런 부력의 크기도 정말 미세하게 해야 되는 고려를 한대.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받는 중력 때문에 우리 무게도 어느 정도는 가벼워졌거든? 다만 그게 0.00001g 정도겠지만. 근데 화학처럼 정말 미세하게 실험해야 되면 그것조차 고려를 해야 한대. 근데 웬만해서는 그런 것도 다 실험적 오차도 그냥 빼버린대. 계산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여튼 부력은 뭐가 중요했다고? 부피만 중요했다. 잠긴 부피만 중요했고 마찰력은 뭐가 중요했다?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었고 거칠 길이만 중요했고 질량만 중요했지. 접촉면의 면적 중요했어? 중요하지 않았어? 부력은 물체의 질량 중요했어? 중요하지 않았어? 안 중요했어. 물체의 같은 부피만큼의 탁구공이야. 크기가 같은 탁구공과 쇠공이야. 둘이 받는 부피의 크기는, 부력의 크기는 같다고. 근데 쇠공은 가라앉고 탁구공은 뜨지. 그거는 뭐야? 질량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 아까 문제 풀기 이거야. 이거야 이거. 얘가 탁구공이고 얘가 쇠공이겠지. 오케이? 내가 얘를 설명 안 해줬는데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봐. 나무 막대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해봐요. 오케이? 아유 2분 초반이다.